자, 여러분, 선생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대체해야 된다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단원인 7단원, 우리 몸의 pH는 어떻게 유지될까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pH 지난 시간에 pH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pH는 어떤 걸 pH라고 하죠? 자,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 함수로 나타낸다라고 했고, 그래서 pH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로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를 pH라고 하기 때문에 pH의 농도가 증가하면 H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pH는 감소하고, 그리고 수소이온 농도가 작으면 pH가 증가하는 이런 감소 함수를 갖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몸의 pH는 어떻게 유지될까 항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용액은 결국 pH가 7로 유지되고 있는 거를 완충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완충 용액 이라고 하는데, 완충 용액은 버퍼 솔루션 버퍼링 할 때 그 버퍼를 쓰거든요. 그래서 버퍼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완충 용액은 그래서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첫 번째로 정의, 완충 용액의 정의는 소량의 산이나 염기가 첨가되어도 용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용액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 용액, 우리 몸에 있는 피도 완충 용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산성 음료를 마셔도 pH는 7로 유지가 되고, 또는 염기성 물질을 실수로 먹었다고 하더라도 완충작용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피도 다 완충 용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충 용액의 정의는 소량의 산 또는 염기가 첨가돼도 용액의 pH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완충 용액은 어떤 식으로 유지되어 있냐면, 첫 번째로 약산의 약산과, 근데 약산만 넣는 게 아니라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 짝꿍 염기를 두 개 한꺼번에 넣은 용액이거나, 또는 약염기에다가 약염기의 짝산을 넣은 용액, 이거를 완충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넣는데, 이 예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볼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 용액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완충작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 완충작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르 샤틀리에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르 샤틀리에 원리. 그래서 르 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용액 속 이온의 농도가 달라지면 새로운 평형으로 도달하잖아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도달하면서 완충작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약 완충용액의 예를 아세트산과 이 아세트산의 짝염기인 아세트산 이온인데 이 아세트산 이온은 이렇게 이온 형태로 넣을 수 없어서 이 아세트산 이온에 나트륨 이온이 더해진 이온 결합 물질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게 완충용액이에요. 그래서 완충용액을 보면 얘가 첫 번째 완충용액 넣는 용액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럼 1번과 2번 용액을 둘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정반응은 조금밖에 안 가고 역반응이 우세해서 물에 녹았을 때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는 아세트산 이온보다 월등히 많겠죠. 용액 속에 이 아세트산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된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아서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화살표는 오른쪽 화살표 하나. 그래서 100% 이온화해서 CH3CO-랑 Na+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액 안에는 두 번째 용액 안에는 당연히 아세트산 이온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예를 들어 얘 100개 있으면 얘도 거의 100개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완충용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충작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첫 번째 소량의 산을 첨가했어요. 그럼 소량의 산을 첨가했기 때문에 용액 속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된 상태겠죠. 그러면 소량의 산이 첨가됐기 때문에 르 샤틀리에 원리에 따라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있지만 수소이온이 들어가면 당연히 싫으니까 이 수소이온을 없애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수소이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이온이 다가가면 되냐면 이 수소이온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뭐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 얘가 다가온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얘랑 결합해서 아세트산 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이 수소이온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아세트산으로 합성을 해줘. 그러면은 이 소량의 수소이온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얘가 없애줘 버렸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넣어준 수소이온을 제거하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또 보면 두 번째로 만약에 소량의 염기가 첨가됐다면 소량의 염기가 첨가됐다면
결국 수산화 이온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이 수산화 이온이 들어간 게 싫으니까 용액 속에 있던 이 두 가지의 물질들 중에서 저 아세트산이 수산화 이온과 만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아세트산 이온이 되고 그리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뭘 제거했냐면 수산화 이온을 제거한 거예요. 순수한 증류수에 수소 이온을 떨어뜨렸다면 분명 증류수의 pH는 분명 산성 쪽으로, 즉 pH가 낮아졌을 거고, 순수한 증류수에 염기를 첨가했다면 아마 pH가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완충 용액에다가 수소 이온을 떨어뜨려도 용액의 pH는 변하지 않을 이유는 여기 수소 이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 수산화 이온을 넣어도 완충 용액은 이렇게 수산화 이온을 없앴기 때문에 용액의 pH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충 작용의 원리인데,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 1번 식을 비커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1번 용액은 아세트산을 넣은 용액인데, 아세트산은 약산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조금밖에 안 돼서 대부분은 아세트산 이온으로, 아세트산 상태로 존재를 할 테고, 극히 일부의 아세트산만 이온화하겠죠. 약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 하나, 그 다음에 수소 이온 하나,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이게 1번식.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식은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 나트륨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물에 녹아 100% 이온화합니다. 그러면 물에 녹아 100% 이온화하기 때문에 아세트산 이온 상태로 존재하겠죠. 아세트산 이온은 초록색으로 나타냈고, 아세트산은 검정색으로 지금 나타낸 거예요. 근데 완충 용액은 이 1번과 2번 용액을 더해야만 완충 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용액을 만든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 완충 용액은 CH3COH 아세트산 상태로 또 있고, 이렇게도 있고, 다음 아세트산 이온도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상태. 이 두 개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 즉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거의 비슷한 농도로 존재하는 상태를 완충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완충 용액에서 완충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면, 첫 번째로 만약에 수소 이온이 첨가되면, 물속에 수소 이온이 쏙 들어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불쑥 들어오면은 당연히 싫을 테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아세트산 이온이 얘한테 다가가서 어떻게 돼? 얘가 아세트산으로 합성이 되면서 얘를 물속에서 없애줘요. 또 두 번째로 만약에 얘가 다른 색을 볼까? 자, 예를 들어서 OH-가 첨가됐어. OH-가 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면, 수산화 이온이 들어온 게 싫으니까 누가? 이 아세트산이 수산화 이온과 만나서 물이 되면서 얘를 없애주기 때문에 용액 속에 H+를 넣어도 또는 수산화 이온을 넣어도 이 용액의 pH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를
완충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용액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드냐면 약산도 넣어야 하지만 이 약산뿐만이 아니라 이 약산의 짝염기, 짝꿍염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짝꿍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했고 또 약염기와 약염기의 짝산을 꼭 넣어야 되는 게 이 완충용액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게 완충용액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혈액 내에서 생체 내 이거 파랑색 생체 내 완충작용 생체 내 완충작용을 볼게요. 우리가 피 속에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산소 기체를 몸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도 맞지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물이랑 만나서 무슨 상태로 녹아 있냐면 탄산 형태로 피 속에 녹아 있어요. 근데 이 탄산은 약산이죠. 그러면 이 탄산은 물과 반응해서 탄산수소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그러면 생체 내의 완충작용은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탄산, 약산이죠. 그 다음에 약산의 짝염기 어디 있어요? 여기. 얘네 둘. 약산과 약산의 짝염기가 지금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랑 얘. 얘가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운동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충분한 호흡을 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속에는 젖산이 쌓여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젖산이 생겨요. 젖산이 생긴다라는 말은 몸속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몸속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럼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은 탄산 농도가 증가할 테고 그럼 이 탄산 농도가 증가하면은 이게 실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젖산이 생기면은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면 그러면 완충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반대로 만약에 과호흡을 해서 과호흡을 한다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배출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러면은 피 속이 피 안에 상대적으로 염기성 물질을 띠게 돼서 예를 들어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이 수산화이온이 중화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화이온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르 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이 아래쪽 반응은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될 테고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탄산 농도는 줄어들겠죠. 그럼 탄산 농도를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산화탄소를 조금만 배출해야 돼서 이 과호흡을 막기 위해서
비닐봉지를 이렇게 머리에 딱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입을 막고 좀 호흡을 진정시키는 반응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생체 내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르샤틀리에의 원리와 짝산짜겸기, 약산의 짜겸기의 관계를 배운 이유는 다 이 우리 몸에 있는 완충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7단원 우리 몸의 pH는 어떻게 유지될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